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11월의 2주차 토경마일인 11월 14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번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경마일을 앞두고 비가 좀 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복잡함 속에 진행이 됐던 경마 주간이었는데, 이번 주도 많은 비는 아니에요. 지난주처럼 많은 비는 아니지만 일단 주로가 충분히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내리고 있는 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주보다 조금 더 빠르게 주로가 진행이 될 공산이 좀 높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보다 조금 더 선행마, 앞에 가는 말, 이런 마패들에게 조금 더 힘이 실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 비가 오면서 날씨가 갑자기 또 확 추워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딱 좋은 날씨예요. 뭐 12도, 16도 이 정도로 계속해서 기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가을 자켓이라든가 뭐 가벼운 좀 두꺼운 옷만 좀 입고 있으면은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최근의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로가 많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더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로가 충분히 지금 수금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리고 있는 비이기 때문에 많은 비는 아니지만 이 적은 양에도 분명히 주로는 변수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최종적으로 마번을 선택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뒤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 마필들보다는 앞에서 액션이 나올 수 있는 마필들, 외곽 쪽보다는 아무래도 내측에서 조금 더 빠른 마필들 위주의 배팅이 좀 이루어진다면은 이번 주 역시도 지난주와 못지않은 괜찮은 배당들이 나오겠고요. 그 배당들에게 있어 결코 놓치지 않고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판단, 낙관스러운 판단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면서, 자, 11월의 2주차 토경마일인 11월 14일 토경마, 이번 주는 그 일요일날 특별 경주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토요일날 13개 경주, 일요일날 10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배당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터무니없이 나올 수가 있다. 특히나 일요 경마가 좀 그래요. 토요 경마에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경주들이 좀 있는 반면에 일요일 경마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전력차들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의 혼전 경주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마 주간보다 좀 더 집중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배팅을 했을 때 조금은 더, 한 번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드리면서, 자, 11월의 2주차 토경마일인 11월 14일 토경마, 자, 지금부터 조금은 더 생각을 하셔야겠고 조금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11월 14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1000m 역시나 신마들의 경주입니다. 자, 최근에 신마들의 경주의 특징 자체는 그겁니다. 제가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신마들의 경주를 거의 놓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신마급의 경주들은 대체적으로 조교에서 판가름이 많이 나고 있어요. 조교에서 판가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능력검사 때 어떤 경지력을 보였느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조교 때 어느 정도 액션을 가지고 준비를 했느냐, 어느 정도 액션을 가지고 임하느냐, 요것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해서 11월 14일 토경마의 1경주 역시도 착실하게 준비를 했고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던 마필 위주의 배팅이 필요하겠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 3번마 티즈킹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7월 달에 능력검사를 치렀던 그 티지 원더풀이라고 하는 그 자마 새끼예요. 새끼인데 조교량이 일단 엄청나요. 지금 이 마필이 8월 달부터 조교를 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8, 9, 10, 11월, 야, 4개월 가까이, 뭐 4개월 내내 조교한 건 아니에요.
했다가 쉬었다, 했다가 쉬었다. 특히나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원래 출주를 준비 중이었다 조금 밀렸던 마필인데 지난주에 갖고 시작 굉장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번 주에 약간 좀 힘을 빼고는 있기는 한데 워낙에 지난주에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아주 만만히 볼 수 있는 그런 류의 마필은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마필의 그 준비 과정에 비해서 나머지 마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조금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고요. 8번마 보니노. 요것도 역시 당일날 인기를 얻어갈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이 이제 망아지하고 병합을 했어요. 망아지라는 얘기는 이제 까만 체킹을 달았던 아직 이제 능력 검사를 치르지 않은 그 신애들하고 병합을 했는데 일단 액션은 그리 강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고 10번마 러너킨도 역시 내측의 3번마 티즈킨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착실하게 이번에 준비하고 나오는 마필인데 이 마방의 특성이라든가 기승기수 이 약간 좀 불안감, 가벼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한 3-4주 정도를 사정권에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과연 어떤 마필이 조금 더 배팅을 했을 때 나을까? 이렇게 판단한다면 3번마 티지킹이 그나마 약간의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이겠고요. 45조에서 7번마 당대 챔피언하고 4번마 미수제 두 마필을 냈는데 4번마 미수제가 사이즈는 있습니다. 약간 사이즈는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말이 좀 흔들린다. 초반에 발주 그 이후에 어떤 액션을 가지고 마필을 밀어내느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일단은 4번마 미수제도 쉽게는 보기 좀 어렵고 일단은 아무래도 신말 경주다 보니까 이제 문세영 기수에게 힘이 좀 실리게 되죠. 7번마 당대 챔피언 같은 경우는 사실 능검을 보면은 약간 좀 무겁다 그 느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조교 때 액션 자체가 나왔습니다. 요 마필 같은 경우는 나왔고 발주를 했을 때 반응이라든가 약간 좀 밀어냈을 때 마필이 그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 자체가 확실히 좀 보이는 마필이라 일단 이 마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좀 체크를 좀 해보자. 마필 컨디션을. 일단은 현장 체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눈에 띄는 마필은 3번마 티즈키. 지난주에 토요일 1경주에서도 박태종 기수의 마필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제가 아예 대가리 놓고 들어가면서 고액 배당을 40배가 넘는 배당을 적중을 시켰는데 일단 시작도 3번마 티즈킹. 저는 개인적으로 요 마필이 눈에 좀 많이 찬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3번마 티즈킹이 현장에 문제가 없다면은 토요경마의 시작은 다카하시 기수의 3번마 티즈킹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금산 6군. 자, 오늘은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요, 이런 류의 경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전력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마필들.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딱 책을 봤을 때, 마필을 평가했을 때 그 굉장히 애매한 마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깠을 때 이만큼 뛰면 아 그렇지 이게 이만큼 뛰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는데 뛰기 전에 이게 이 정도 어느 정도까지 뛰어줄까라는 그런 약간 미심쩍은 이런 마필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번 주 이경주 1200m인데 일단 외곽 쪽에 10번마 대천 포커스가 입상 마필이고요. 8번마 검령 같은 경우는 요거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고 탑니다. 이번에 쉽게 가지는 않겠다. 요게 좀 보였던 마필이고 2번마 개척지 같은 경우는 청해 마필입니다. 청해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뛰고 나서 부상 때문에 1개월 정지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이라 조금 애매함이 있고 1번마 알렉산드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약간 좀 어부지리성 마필을 좀 몰아내고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둔한 맛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상을 했지만 앞이 좀 무너졌고 무엇보다도 앞이 무너졌다는 판단보다는 뒤에서 차고 나오는 마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경주가 1번마 알렉산드라의 경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앞에서 꾸역꾸역 정말 꾸역꾸역 버틴 젤레를 갖고 있는 마필. 자, 1번 게이트의 조건은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등짝이라든가 복귀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조교를 준비하면서 상승 여력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노쿠감에 있어서는 조금 불안감이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6번마
K마운틴. 6번마 K마운틴이 무겁습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19kg가 불고 나오면서 현장에서도 무거웠고 실전을 치를 때도 약간 좀 무거움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조교 때도 좀 그래요. 이 마필 같은 경우, 이런 류의 마필들은 뭔가 좀 앞뒤가 이렇게 쫙쫙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무거워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서 쭉쭉 밀어낼 때 약간 좀 무겁다는 느낌? 이게 남아있는 게 바로 6번마 K마운틴. 물론 힘이 워낙에 좋아서 밀어냈을 때 반응도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분명한 메리트를 갖고 있기는 한데 약간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뭔가 모르지만 뭔가 좀 애매해. 이런 게 좀 남아있는 반면에 8번마 검령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번에 액션이 아주 분명해요. 이번에 이 마필이 검탄이라고 하는 마필하고 국내산 2군 마필이죠. 요거하고 병합을 했는데 검탄은 그냥 그래요. 최근의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8번마 검령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검령하고 검탄하고 병합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병합인가라는 정말 냉정한 판단을 갖고 들어간다면 저는 검령의 걸음이 늘어남이 확실하게 눈에 보였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경주 8번마 검령 요거 상당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 이런 류의 경주들 많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프닝 때 그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교 때 누가 더 액션이 셌느냐 컸느냐 요거 좀 판단을 좀 많이 하고 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이 좀 있거든요. 14번마 블랙베리. 사실 1200m에서 14번 게이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2마신 정도는 지고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단거리에서 외곽에 붙어있는 마필들 세게 안 봐요. 안 보는데 이 14번마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네요. 자, 직전 경주 입상도 뭐 뚝심과 힘으로 내모른 마필이고 이번에 이 마필이 7경주에 출주하는 캠퍼스라는 마필하고 10경주에 출주하는 캠퍼스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야, 이 정도 육군마가 이 정도 빨이면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왜냐면 32조 마필이고 14번 게이트에 붙어 있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마필인데 이번 주에 32조에서 10마리가 나옵니다. 32조가 지난주에 조교를 굉장히 열심히 시행했던 마방 중에 하나였는데 입상마가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출주했던 마필들이 총 5대의 마필. 근데 이번 주는 10마리. 이 32조가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10마리 정도를 한 번에 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번 주에 뭔가 돈을 벌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에 대한 표명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조교가 자체가 너무 열심히 했어. 너무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4번마 블랙베리가 이거는 조심해야겠다. 굉장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32조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조교를 열심히 해서 이번 주에 액션이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약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뭐 12월, 지금 11월이니까 12월이죠. 금년이 가기 전에 이 32조가 몰아칠 공산이 좀 보여요. 특히나 12월 달에. 11월부터 뭔가 32조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요거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14번마 블랙베리는 외곽 게이트에 대한 불리함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마필인데 이거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때리면 만만치 않게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14번마 블랙베리가 약간은 우위나마 어떤 식으로나마 우위가 보인다. 일단 조교 때 액션이 정말 강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6군의 경주. 자, 전반부 경주 중에서 가장 세게 들어가는 경주가 뭘까?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번 주 4경주가 가장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 날 마지막 승부처가 10경주였죠. 메인 붙어 먹었던 경주였는데 한방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큰 배당으로. 어쩌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분위기가 타면 그대로 탑니다. 이번 주 4경주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한 상태에서 제가 오프닝 때 이번 주는 어떤 류의 마필들을 공략을 해야겠다. 예, 가장 적합함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어떤 조교 때 액션이라든가 전체적인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러이러한 식의 전개가 나오면서 이러이러하게 승부가 될 것이다. 그림이 딱 그려지는 마필이 출주합니다. 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이번 주 4경주. 전반부 경주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머니에 돈을 좀 채워야겠다라고 싶다면은 이번 주 4경주 꼭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4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거는 굉장히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직도로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4경주 금일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 제대로 붙어서 승부 한번 제대로 한번 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혼합 4군 4경주가 첫 번째 노림수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번 제 5경주가 4경주에서 승부가 되면 이거는 그대로 한번 엎어서 들어가는 경주다. 그냥 딱 뭐 4경주에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 30만 원, 20만 원 정도 배팅을 했는데 여기 한 돈 100만 원 됐어. 그럼 여기서 한 40만 원 빼놓고 60만 원을 그대로 한번 질러가는 경주입니다. 여기서 한번 제대로 질러가는 경주예요. 이번 제 5경주 12번은 픽스타임입니다. 그대로 엎어예요. 4경주는 분명히 제가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승부가 딱 되면은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딱 어느 정도 딱 빼놓고 그대로 이번 제 5경주에 엎어 들어갑니다. 바로 엎어 들어가는 마필은 12번마 픽스타임. 요거는 제가 데뷔 전부터 타이밍을 기다렸던 마필이에요. 어떤 몸을 쓰는 그런 어떤 이런 액션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이거는 무조건 뛸 말이에요. 무조건 뛸 말입니다. 근데 데뷔전에서는 12번 게이트, 이전 때도 11번 게이트, 계속해서 지금 게이트에 지금 밀리면서 전개를 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12번 게이트입니다. 야, 그러면 좀 어렵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상쇄시킬 만한 바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2번마 픽스타임에 대한 전개를 바닥 전개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닥 전개를 가지고 가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세게 보는 거고요. 분명히 문세영 기수의 기승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앞에 마필들을 보내놓고 바로 이 선에 붙여놓고 흙을 안 맞고 줄줄줄줄 돌고 바로 딱 이런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마필 자체가 무리 없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충분히 했다. 이번에 12번마 픽스타임. 요거는 제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요거는 기다렸던 마필인데 게이트 보고 고민했지만 기수 보고 확신을 가졌던 마필입니다. 12번마 픽스타임. 12번마 픽스타임을 그대로 놓고 액면 그대로 밀어 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 8번마 불꽃왕자는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 6군, 5군, 4군까지는 그냥 가야 되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임기원 기수가 기승해서 물론 외곽에서의 약점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는데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불꽃왕자의 새벽 조교 빨은 거의 상대를 가리지 않아야 되는 그 빨이었는데 당시에 상대가 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기도 1위를 그냥 무난하게 팔려줬고
했는데 아쉬웠어. 물론 외곽이라는 전개, 뭐 내치권의 마필들이 생각보다 줄을 잘 타는 전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따라왔던 그런 뭐 모습들도 분명히 인정을 하겠는데 조금 그래도 뭔가 좀 아쉬웠다. 근데 저만 아쉬웠던 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문세영 기수의 교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8번마 불꽃왕자. 이거는 진짜 승부가 돼야지요. 승부가 돼야 됩니다. 8번마 불꽃왕자는 조시발이 완전히 올라왔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이 불꽃왕자에게는 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꽃왕자라는 마필이 주행 자체가 힘을 많이 쓰는 주행이고 뭔가 결정타가 부족하기 때문에 5군에 4군에 올라가서는 모르겠어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5군에서 특히나 이 정도 급의 경주에서는 불꽃왕자의 문세영이라면은 이거는 막말로 해서 가다 죽어도 그냥 믿어야 돼요. 해서 저는 이번 주 6경주 8번마 불꽃왕자는 의심 없이 들어간다. 의심 없이 그대로 민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들어갑니다. 1400m. 요게 이제 우리 축산물 사랑이라고 3군의 경주인데 이제 1차 상금이 8,200만 원. 특별 경주인데 뭐 상금 자체는 좀 애매한 상금이에요. 레벨은 거의 최상위 레벨로 보시면 됩니다. 현군에서는 거의 최상위 레벨로 보시면 되고. 일단 10번마 더블 드래곤이 지난번에 출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모습이 더블 드래곤에게는 거의 정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난번 대비해서 5kg가 늘어나면서 약간 좀 무겁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마필이긴 한데 10번마 더블 드래곤은 이 중거리가 아니라 1400 거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이고 이 조교 때 모습 보면 모자람이 없어요. 탄탄함 그 자체입니다. 자, 이미 57까지 달아놓고 승부가 됐죠. 물론 그 당시에는 상대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겠지만 자, 10번마 더블 드래곤은 거의 정점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블 드래곤의 연투 능력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 이거는 내치권의 마필들이 좀 약해요. 좀 약합니다. 물론 초반에 땅 하고 열리면 내치권에서 엄청나게 치고 나오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것은 결국은 능력마가 살아남는 게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번마 에이스 더블 연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0번 게이트에서 입상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3번마 에이스 더블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그 이전의 경주 레이스를 보면 생각보다 레이스가 잘 풀렸고 운이 좋았다. 근데 이번에 3번마 에이스 더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에 진짜 임자 만났다. 진짜 임자 만났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인기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7경주 일단 3번마 에이스 더블은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되고 반면에 10번마 더블 드래곤이라든가 9번마 주얼리 파트라든가 12번마 호세킹 오히려 이번 경주는 외곽 쪽에서 액션이 나올 수 있는 마필들이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가 장석의 두 번째 승부처인데 11번마 컬러즈 데일이 이빨 팔릴 겁니다. 지금 3연투예요.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는 5군에서는 상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1700 이겼죠. 지난번에 1400에서 11번 게이트에서 또 이겼죠. 더구나 대가리를 위협할 정도의 경지력을 충분히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약하게 볼 수 없다. 근데 57이에요. 자, 5군 2하급에서 57은요.
이 부중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센 놈들. 그러니까 1군으로 따지면 60일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1군에서 60일 다른 말이 어떤 말이래요? 진짜 센 놈들이잖아요. 대상경주급 나가는 놈들. 근데 하위군에서 57은요. 예의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하위군에서도 57, 58을 달고 입상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필들의 특징이 뭐냐? 단거리 선행마들. 4군, 5군 이런 마필들인데 과중을 달았어. 근데 1000m, 1200m 나와갖고 내측에서 선행 사서 조지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과중 달고 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5군 이하급의 경주에서 선입, 정계 내지 취편 정계를 타면서 과중을 달았을 때 위험 부담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번에 11번마 컬러즈 데일이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기 마필인가? 저는 이게 완벽하게 불안하다고 봤고 완벽하게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승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완벽하게 빼겠다? 무조건 빼겠다? 이렇게는 조금 고민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절대 못 때린다. 놓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후차권 유력 많이 봐줘야 반칙입니다. 이빠이 봐줘야 반칙입니다. 그 정도 이상은 보지 말자 해서 이번 제 8경주를 승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걷어내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 경주예요. 그렇잖아요? 요것만 걷어내주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제 8경주 두 번째 승부처 한따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의 경주. 요거 만만치 않아. 6번마 다랑아리가 지난 경주 인기도 7위였는데 입상을 해가지고 복승식 77.7배당을 만들었습니다. 777 하면 이거 땡겨갖고 아싸는 이번에 6번마 다랑아리. 저는 지난번에 딱 입상을 했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구나. 그리고 기억하실 거예요. 달 항아리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그 10월 24일 방송을 진행하면서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달 항아리. 조심해라. 말이 계속 좋다. 조심해야 된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사고를 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놓고 추천을 못했어. 병신이죠, 병신. 뒤통수를 제대로 빡 하고 맞았거든요. 6번마 다랑아리는 또 좋아요.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좋고요. 그러니까 달항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달항아리가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지금의 모습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랑아리에 대해서 물론 상대는 굉장히 강해졌어요. 강해졌는데 그래 믿을만 하다라는 판단에 다랑아리를 놓고 하든 후차권에 붙이든 아니면 최소한 3복승까지는 하는 배팅권에 공략을 하시든 어떤 식의 선택을 하든 간에 다랑아리는 이번에 이거 굉장히 조심할 맛필입니다. 다랑아리는 이번에 아주 정말 조심할 맛필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하면 달항아리는 또 날라옵니다. 그만큼 달항아리는 이번에 또 조시발이 완벽하게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조심해라 이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4군. 거의 하급이죠. 거의 하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번마 캠퍼스하고 4번마 인디액티브가 이빠이 팔려나가는 경주인데 지난주에도 이런 류의 경주가 하나 있었죠. 이런 류의 경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류의 경주니까 또 한번 그냥 어차피 다 고만고만하니까 배당마를 놓고 한번 들어가자. 내가 보는 말을 놓고 배당마가 아니라 내가 보는 말을 놓고 가자.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렸다가 현장에 갔더니 분위기가 싹 바뀐 거야. 그래갖고 현장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아주 고액 배당을 맞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흡사한 경주예요. 한 마필만 조지겠습니다. 딱! 한 놈만 조지겠습니다. 6번마 매직퀸이
한 번은 빡시게 갈 놈이거든요. 저는 이 정도 급의 경주라면은 그야말로 마지막 승부터를 던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레이스가 뚜렷하게 아주 엄청나게 레이스를 끌말, 물론 4번마 인디액티프가 빠르겠죠. 빠른데 어차피 이 레이스는 직선 150 정도? 거기서부터 승부가 됩니다. 거기서부터의 진짜 승부가 돼요. 그러면 8두의 단촐한 편성에서 6번마 매직킨이 조교 때 그 모습에 비해서 실전에서 계속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한 번은 사고를 세게 친다. 저는 이 레이스가 그 레이스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매직킨을 놓고 단순히 팔려나가는 마필들에게 대한 그 공략이 아니라 이거는 아차하면 매직킨을 놓고 세게 터질 수도 있는 경우니까 추전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폭넓게 가져갑니다. 적게는 15배, 20배에서 많게는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한따거리가 가능한 배당까지도 충분히 여유를 가지면서 이번 이제 식경주 매직킨이 퇴사하기 전 마지막 배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매직킨이 이런 경주에서도 승부가 안 되면 영원히 앞으로 영원히 이 마필은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그야말로 매직킨의 퇴사 전 마지막 배팅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식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2등급의 경주. 8번마 코스모스킹은 지난 경주 자신있다. 한번 밀어보자. 제대로 한번 붙었습니다. 근데 씨발 이걸 놓고 너무 배당말을 봤어. 스페이스킨을 뺐잖아요. 스페이스킨을. 아무튼 코스모스킹은 부담 중량이 늘면서 55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올라왔습니다. 이제 페이스가 완전히 올라왔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현장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완벽하게 올라오진 않았다. 근데 이 정도만 올라와도 이 정도 급의 상대에서는 언제든지 성장이 가능하다. 승부가 된다. 근데 이번에는 이마필이 한참 좋을 때 있잖아요. 전성기 때. 한참 좋을 때. 거의 한 90%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90%까지. 근데 지금 58, 59 단계 아니잖아요. 55예요.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그 편차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왜냐 지난번에 51을 달았으니까. 근데 55까지는요. 55, 56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51을 다나 53을 다나 55를 다나 중요한 건 이마필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부담 중량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해서 저는 이번 11경주 8번마 코스모스킹은 그냥 밀면 돼요. 그냥 미시면 됩니다. 의심 없이 그냥 쭉 밀어버리시면 됩니다. 이번 11경주 8번마 코스모스킹은 의심 없이 들어가세요. 그냥 쭉 밀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들어갑니다. 1800m 1등급. 자, 지난주 1등급의 경주에서 황금탑. 이상현께서 황금탑. 사고를 쳤죠.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비가 오고 주로가 엉망이 되면서 아무래도 선행마에게 유리하고 내치권의 마필들이 유리하다는 걸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1군이었고 그거 적중하고 나서 바로 이어졌던 메인 승부에서도 승부가 됐죠. 이번 제 12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1군 경주 10중 8구라고 말씀드리죠. 1군의 경주 잘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꼬리 쪽에서 실수를 할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대가리 선정에 있어서만큼은 실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놓치지 않아요. 이번에는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제 12경주를 메인으로 꽂아 넣습니다. 제대로 한번 붙겠습니다. 토요일 전체 레이스 중에서 가장 빡시게 한번 밀어 넣는 경주입니다. 이번 12경주 메인입니다. 메인으로 들어가는 경주다. 1군 오랜만에 메인으로 붙네요. 추천 경주는 몇 번 들어갔는데 메인은 오랜만에 붙네요. 일요일마 아마 제가 기억에 1군 경주에서의 메인으로 재미를 봤던 게
최근에 있죠. 있습니다. 제 기억에 8월 23일 날인가 1,000만 놓고 한번 들어갔는데 당시에 이제 다이산을 못 잡은 그것도 사실 메인이었고요. 그것도 메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메인이었고 위닝앤디하고 스트롱로드는 저배당 게임인데 그거는 이제 추천 경주였습니다. 그냥 일반 추천 경주. 저배당인데 그냥 단통으로 들어갔고 지금 이렇게 쭉 기록들을 보니까 제가 1군에서는 재미를 많이 봤네요. 네? 러시포스도 기억나시잖아요. 러시포스 놓고 A급 들어갔던 경주. 그러니까 1군 경주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번 주 12경주 1군입니다. 지난주의 기세를 그대로 한번 달리겠습니다. 12경주를 메인으로 붙어버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주죠. 13경주 5번만 월드장이 53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16점 앞에 안 때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조제로라는 기수가 상당히 재밌는 기수예요. 제가 조제로 기수를 놓고는 재미도 봤고 의외로 제가 꼬마들 중에서 가장 추천 경주를 많이 하는 기수가 조제로예요. 특히나 35점 앞에들 가지고. 근데 조제로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 잘 타는 그 전개를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선행 마필들에게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마를 밀어붙이는 것에 있어서는 꼬마들 중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봐요. 오히려 저는 이현종이보다 뭐 승수라든가 이런 거 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는 조제로가 상당히 주목할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공격적인 기승을 해요. 그리고 잔머리를 안 굴려. 조제로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물려놓으면 계속해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처럼 이런 류의 경주에서 월드장 같은 마필들에게 조제로에게 등짝이 올라왔다. 제갈이 맡겨졌다. 그러면 이거는 53을 달고 주장창 밀어내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검탄이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다. 이번에는 검탄이 그대로 쓱 밀고 들어올 만한 그런 류의 경주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거는 검탄이 하면 그냥 맥없이 나가 떨어질 만한 경주다. 오히려 최근에 연투가 나오면서 안정권을 꼬마들 중에서 가장 A급이라 수는 이현종이가 올라가 더욱더 힘이 실릴 수가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독이 될 수 있는 마피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5번마 월드장! 요게 마지막 경주의 주포인트 말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13경주 5번마 월드장은 제로가 아마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 마필로 보고 들어가면서 1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비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가 충분히 젖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비는 아니지만 내리는 비 때문에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요거 생각 잘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번 달려야겠죠? 많이 준비했습니다. 소경막 편안하게 오세요.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